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아들놈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며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아들놈에게 당한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죠. 천사처럼 착했던 효자 아들놈이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 마누라랑 처가만 챙기면서 정작 힘들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인 저와 남편을 찬밥 취급하며 무시했던 겁니다. 심지어 필요할 때만 찾으며 저희 재산까지 뜯어가기를 바빴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를 지들 식모 취급하며 노예 부리듯 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나 저나 남편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아들놈을 향한 피눈물 나는 복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효자였습니다. 뭐든지 부모 먼저 챙겼고 1순위였으니까요. 어려서부터도 엄하게 키워서인지 반듯하게 자라며 경우까지 바른 아이였죠. 그래서 남편이며 저며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며 저희 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저희 아들을 부러워했고요. 거기다가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들이 첫 월급 타서 저희 선물을 해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아들이 그동안 저희가 자기 키우느라 고생을 했다면서 월급을 절반이나 써서 보약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회사 생활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또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면 너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야 너만 잘 살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거는 무리하지 마. 이번만 우리가 고맙게 잘 먹으마. 엄마 아빠, 저 절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저 다 안다고요. 그에 비해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자식이 효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만 챙기면 네 집사람이 싫어한다고. 요즘 효자 아들을 누가 좋아한다고 이래? 결혼해서 집사람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가 우선이니까. 만약 내가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는 거 싫어하는 여자라면 저도 그런 여자는 필요 없다고요. 결혼 안 하면 돼. 평생 엄마랑 아빠랑 살지 뭐. 그리고 저도 받은 월급 이미 다 계획해서 쓰고 있고 엄마 아빠한테 해드릴 만 해서 해드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저 똑 부러지는 남자라고요. 알겠다, 알겠어. 하긴 우리 아들이 뭐든 잘하긴 하지. 누구 아들인데. 세상에 이런 착하고 반듯한 아들이 어디 또 있을까. 역시 내 아들이 최고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요? 천사처럼 착하고 제 부모한테 잘하던 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요. 저희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몇 년 안 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초반만 해도 며느리는 참하고 아주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자식은 부모 손을 떠나는 거라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180도 변해버렸던 겁니다. 제 부모한테 무심해도 너무 무심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오거나 먼저 연락한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시집에서 결혼한 자식 신경 쓰면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먼저 잘 연락도 안 하고 아들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먼저 전화를 하라거나 찾아오라는 소리도 안 했고요. 그래도 자식놈 얼굴이 보고 싶고 목소리는 듣고 싶으니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가끔 연락을 했죠. 그날도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주말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은 제가 전화를 하자 반가워하는 예전과 다르게 무심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아들, 엄마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우리 아들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많이 보고 싶네. 엄마,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집사람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어?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니? 그냥 우리 아들 얼굴 본 지도 통 오래됐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한 거지. 엄마 미안한데 지금 집사람이랑 장모님 댁에 가기로 해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연락할게요. 처가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 오는데? 아들, 너라도 좀 놀러 와라. 네 아빠도 은근히 너 오는 거 기다리는 눈치다. 엄마, 요즘 제가 시간이 안 나서요. 아무튼 나중에 연락할게요. 죄송해요. 아들은 그렇게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심 아들에게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가만히 보니 처가에는 며느리랑 자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도 사회생활하랴 또 결혼생활하랴 바빠서 그런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몰라도 자식인 아들이 부모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때 남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며느리가 저희 집 오는 게 불편한 거면 아들이라도 와서 남편 생일 좀 축하해 주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가라고요. 그러자 아들도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면서 남편 생일에 꼭 오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쉬는 주말에 맞춰 남편 생일상을 준비하고 아들놈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아들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정말이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태영아, 엄마다. 오늘 네 아빠 생신이라 집에 와서 밥 먹기로 한 거 잊었어? 오늘 오기로 해놓고 왜 아무 연락이 없어? 네 아빠 지금 밥도 못 먹고 너 기다리고 있다. 언제 오는 거니? 아, 맞다. 엄마, 일을 어쩌면 좋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급한 선약이 생겨서 아무래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어?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도 네 아빠 생신인데 먼저 전화라도 좀 주지 그랬냐. 못 오면 못 온다고 말하고 네 아빠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래? 사실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장모님이 오늘 백화점 쇼핑 가는데 짐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옆에 계시지도 않고 혼자 가신다는데 영 신경 쓰여야죠.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랑 같이 장모님 모시고 차로 백화점 가고 있어요. 장모님이 해물탕 좋아해서 드시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 근처에 해물탕 잘한다는 데 있어서 거기 모시고 가서 사드리려고요. 음,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네 장모 쇼핑 가는 거 도와주느라고 네 아빠 생일에 못 오겠다는 소리냐? 네 장모는 해물탕까지 사주면서? 네. 사위도 자식인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장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네 아빠는 오늘 생신인데 네 장모님 백화점 모셔드린다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네 아빠는 지금 너 기다리느라 생신상도 못 드시고 있다. 아휴, 엄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솔직히 매년 있는 생신 두 분이 대충 드시면 되지 뭘 나까지 불러서 아빠 생신을 한다고 해요. 엄마, 아무튼 저 지금 바빠서 이만 끊어요. 저 대신 아빠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 썩을 놈아! 아들놈은 그렇게 제 장모 해물탕을 사주고 백화점 데리고 가겠다며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빠 생일날 올 생각도 안 하고요. 그 생각을 하자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아들 힘들게 키워서 남의 집에 준 기분이었죠. 아무리 제 아내가 좋고 장모가 좋아도 그렇지 자기 부모한테 매정하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생일상을 차려주며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자 오히려 당사자인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애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걸 거야. 지 장모 챙기면 며느리한테 점수도 따고 좋지 뭘 그래.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빠 생일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어리긴 뭐가 어려. 30살도 넘은 애를. 아무래도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 아이, 어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문제없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자고. 오늘 내 생일인데 당신 나 속상하게 할 거야?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자고. 알겠어. 당신 생일인데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보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서운해하고 있는데 며칠 후 생전 저희 집에 찾아올 줄 모르던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선물을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생일 때 속상한 것도 있고 저도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생일인데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도 괘씸하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선물까지 사들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엄마.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님도 찾아뵙고 하는 거죠. 저번에 아빠 생신 때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서 왔어요. 뒤늦게라도 아내가 부모님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 여보? 맞아요. 저번 아버님 생신 때 챙겨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두 분께 너무 소홀했었죠? 그동안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종종 찾아뵙고 자식으로서 잘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아버님 생신 선물도 사왔답니다. 내 선물을? 늦었지만 챙겨줘서 고맙구나. 아버님 별 말씀을요.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인데 뭐가 되었든 당연히 마음에 들지. 고맙다, 잘 쓰마.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에 마음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고 어른이니 철없는 행동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 한 선물을 뜯어보니 홍삼 선물 세트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을 생각해 사온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풀고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내외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저희 부부한테 슬며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사실 저희가 새로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저희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자랑 원금이랑 저희가 꼬박꼬박 잘 갚을게요. 차를 새로 산다고?
너희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차도 아직 괜찮지 않니? 멀쩡한 차를 두고 무슨 차를 새로 뽑는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엄마, 장모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런데 무릎도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차가 없어서 매번 버스나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운전면허도 있다고 해서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저희 차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는 김에 저희도 새 차 한 대 뽑으려고요. 사실 엄마랑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 이번에 새로 집 이사하면서 대출받은 게 있어서 힘들 것 같아서요. 엄마 아빠 부탁 좀 드릴게요. 그제야 아들놈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자기들 새 차를 뽑으려고 저희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네의 행동이 섭섭하고 괘씸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딱 한 번만 아들네의 부탁을 들어주자 싶었습니다. 저희도 나이 든 입장에서 아픈 사부인을 위해 그런다고 하는데 아들놈과 며느리의 청을 거절하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저희 부부도 아들놈 내외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들에게서 아주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사한 새 집에서 회사 직원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놈 사회생활과 관련된 일이고 부탁까지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아들의 집들이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까맣게도 모른 채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게 눈앞이 어질어질한 기분입니다. 그렇게 아들네 집에 가서 집들이를 도와주기로 한 날이 되었고 저는 시간에 맞춰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놈이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아들, 엄마 왔다. 아휴, 엄마 오늘아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시원한 물 좀 다오. 엄마, 부른 지가 언제인데 이제 오세요? 엄마가 지금 물 마실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집들이 음식이나 하세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 엄마도 이사하고 너희 집에 처음 오는 건데 네 엄마 물 한 잔도 못 주니? 그리고 며느리도 있고 사부인도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음식 준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한테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시켜요? 그리고 집사람 음식 못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 음식 시켜서 먹거나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리 엄마가 다 해야 해요. 시간 없으니까 늦기 전에 음식이나 빨리 만드시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무슨 아들놈 시녀도 아니고 자기 장모랑 며느리한테는 시키지도 못할 일을 저한테는 시키면서 화를 내는데 얼마나 괘씸한지 속이 다 뒤집히려 했죠. 게다가 사부인은 그렇다 쳐도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기가 차고 말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일단 음식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들 회사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은 집들이 끝나고 하자 싶었죠. 그래서 그날 저는 낮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무슨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이며 며느리 사부인에게 할 일들을 정해 조금씩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아들놈이 상처받은 제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밥도 못 먹고 일만 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글쎄 지 부인이랑 사부인만 챙기는 것이었죠. 중간에 요깃거리들을 챙기면서도 지 엄마인 저한테는 뭐 하나 먹어보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집들이를 하며 아들 회사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나니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니 전 맥이 빠져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놈이나 며느리가 저에게 고생했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 장모만 챙기는 것이었어요. 장모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진짜 오늘 힘들었겠다. 엄마, 오늘 와줘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고생은 다 우리 딸이랑 이서방 위해서 한 일인데 난 괜찮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오늘 밤도 너무 늦었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 작은 방 하나 비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그러면 그럴까? 안 그래도 오늘 이서방 집들이 도와준다고 신경 썼더니 많이 피곤하네. 아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면 될까? 나도 많이 피곤해서 얼른 쉬고 싶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려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 너 집들이 도와주느라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움직일 기운도 없는데 이 늦은 시각에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엄마, 여기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랑 같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 일을 정해요? 맞아요. 죄송한데 이미 저희 친정엄마 주무시기로 했고 어머니 주무실 곳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거실에서 자도 상관없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움직일 기운이 없어서 그래. 엄마, 집사람 말 들었죠? 아내가 불편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집사람 말처럼 이미 장모님이 주무시기로 해서 빈 방도 없고요. 아직 버스 있을 테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불러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듯 짐을 챙겨 아들네를 나와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해서 아들놈 집을 한번 뒤집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그냥 빨리 아들놈 집에서 나오자 싶었어요. 더는 아들네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놈이며 며느리며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들놈 얼굴도 보지 말고 앞으로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네를 막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며느리가 한술 더 떠 아주 제대로 된 헛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 너무 편하게 집들이 했네요. 사람 불러서 음식했으면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 덕분에 돈도 굳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어서 어머니 도움 필요할 때 있으면 종종 부를게요. 여보, 정말 그래도 되겠다. 우리 엄마 요리 청소 잘하니까 필요할 때 종종 불러서 밥이랑 청소랑 해달라고 하자.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에 음식 쓰레기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이 음식 쓰레기는 좀 가실 때 버려주세요.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버리기가 귀찮아서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며 아들놈이랑 며느리는 제가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 고생한 저를 위해 배웅해주겠단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눈앞에 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동안 고생해서 자식놈을 키웠나 싶은 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차마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제가 억울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뒤를 돌아가 아들놈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마구마구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나와보더라고요. 엄마, 안 가고 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은 왜 정신없이 계속 누르는데 혹시 우리 집에 재워달라고 다시 그 소리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생각 좀 하시라고요. 전 참지 않고 아들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까!
괘씸한 놈! 내가 그동안 아무리 화가 나도 속에서 천불이 나도 니놈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내 탓하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내가 니놈 시녀냐 노예냐? 내가 니놈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네 시다바리로 보이냐? 집들이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기껏 큰 마음 먹고 와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지 마누라랑 장모만 챙기면서 정작 지 엄마는 노예처럼 부려먹어? 그래놓고 집이 여기서 5분도 안 되는 별로 한 곳도 없는 네 장모는 피곤할 테니 자고 가라고 하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손님 대접하느라 점심 저녁 쫄쫄 굶으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일한 지 엄마는 집에 가라고 쫓아내?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맞긴 하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시든지 어떻게 장모님이랑 아내 보는 앞에서 다 큰 자식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다 컸고 어른이라고요. 나이만 처먹었다고 어린인 줄 알아? 네가 아는 행동은 초등학생보다도 못해. 그리고 진짜 쪽팔리는 건 네 집사매랑 네 장모 앞에서 낳아준 네 부모 무시하고 과시하는 게 진짜 쪽팔린 거야. 남들 앞에서 지 부모 무시하면 네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란 걸 왜 몰라? 어머니, 그래도 저희 남편에게 손 찍어 마시다니 무식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미 너도 똑같아. 지 시어미에게 일을 시켜놓고 뭐? 사람 불러서 음식을 했으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이 굳어 좋아?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엄마가 하루 종일 나처럼 고생하면 일했어도 돈 굳었다고 좋아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거기다가 고생해서 가는 지 시어미 손에 음식 쓰레기를 들려보내?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뒤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사부인에게 했습니다. 사부인! 나도 내 자식 잘못 키워서 할 소리는 못하지만 도대체 딸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지 시어미를 종처럼 부려먹고선 바로 앞에서 돈 굳었다는 말을 좋아서 합니까? 어른이 고생하면 미안해할 생각도 안 하고 또 부려먹을 생각에 어디서 필요할 때 부르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냐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 생일 때도 사부인 옆에서 우리 아들이랑 제가 통화하는 거 들어서 저희 남편 생일인 거 뻔히 알았으면서도 사부인 저희 아들 데리고 백화점 가셨죠? 제 아들이 아무리 사부인 데리고 백화점 가겠다고 했어도 저희 남편 생일인 거 알면 타일러서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사위가 사주는 해물탕 대신이 맛있었습니까? 그 나이 먹었으면 창피한 줄 알고 정신 좀 차리세요.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죠. 나이 드셔서 나이값 못하면 추합니다. 그제야 사부인은 그전까지 제 앞에서 한 자신의 행동이 창피하긴 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맞는 말을 하니 아무 소리도 못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사부인께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생각 없이 굴었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놈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애미 나보고 무식하다고 했냐?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지금 보여주마!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담아 제 손에 들려있는 음식 쓰레기 봉투를 아들놈과 며느리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과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 더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더럽게 이게 뭐하냐고요? 이 음식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
그러는 니들은 나한테 무슨 짓인데? 너희 두 사람 행동이 더 추잡해. 니들이 그동안 나랑 네 아빠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니들 얼굴 다시 보는 일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니들이 용서 빌면서 찾아와도 받아줄 마음 절대 없으니까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날 저는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들놈과 인연을 끊기로요. 아무리 부모 마음을 모르고 철이 안 들어도 그렇지 아들놈이며 며느리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밤늦게까지 남편이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태영이 집들이 일은 잘 도와주고 왔어?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아들놈 집들이 도와준다고 오늘 하루 갔다 온 사람이 왜 며칠 고생한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있냐고. 당신 밥은 먹은 거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편의 한마디에 전 그만 또다시 울컥하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 우리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저런 놈을 내가 그동안 내 새끼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여보, 왜 그래? 도대체 태영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는 거냐고? 그게 사실은 내가 참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날 남편에게 아들놈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노발대발하며 치를 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태영이 녀석 뺨 때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들놈이랑 며느리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했어.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가? 그래도 자식 새끼인데 용서하고 넘어가야 했나?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 아주 잘했구먼. 이런 배은망덕한 놈, 쥐 엄마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말하더군요. 여보, 그런 자식놈은 없다고 치고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삽시다. 뭐 자식놈이 별거야. 이미 결혼해서 독립까지 시켰겠다. 앞으로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자고. 그 정도 키워줬으면 우리도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그래. 앞으로 그냥 우리 인생 살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놈 때문에 속 끓이고 살아야 해. 우리도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 우리만 생각하며 즐기면서 살자고. 그래,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태영이 그럼을 정신 차리도록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몇십 년 동안 나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한 당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아무리 자식놈이라고 해도 난 절대 용서 못하니까. 당신 그래서 태영이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나만 믿고 있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 남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도 들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아들놈과 며느리를 부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네와 연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릴 참이었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반성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다시는 내 얼굴 안 본다고 하더니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왜? 그러고 가고 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 얼굴 못 볼 생각하니까 겁나셨어요? 그럴 거면 그날 그러지 마시던지요. 저 아직 그날 화 안 풀렸거든요.
저야말로 화 풀릴 때까지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연락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만 전화 끊을게요. 너 정말 그래도 되겠냐? 이대로 전화 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텐데. 제가 후회를 하긴 왜 해요? 엄마 괜히 아쉬우니까 저 붙잡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네가 정 원한다면 전화 끊던지. 나도 네 아빠가 시켜서 이번에 남은 재산들 전부 정리하면서 너 재산 상속에 대해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부르려고 했던 거니까. 싫으면 관둬라. 어차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뭐라고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 남은 전 재산 저 물려주시고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그런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이번 주만 아니 오늘 저녁에 집사람한테 말해서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봬요. 재산 상속이란 말에 아들놈은 자기한테 저희가 전 재산을 물려주려나 보다 하고 아주 신이 나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 부모를 찬밥 취급하며 무시하더니 그래놓고 뻔뻔하게 재산 받을 생각하는 아들놈을 보며 또다시 상처를 받으며 저는 더더욱 실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젠 정말로 아들놈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놈은 퇴근하자마자 며느리를 데리고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은 혼자만이라도 제발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잘 오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재산 이야기에 아주 신이 나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곤 와서 저희 부부 안부도 묻지도 않고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로 저 재산 상속해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저는 솔직히 엄마랑 아빠가 재산 이렇게 빨리 물려주신다고 하실 줄 몰랐어요. 아빠가 죽기 전까지는 재산 물려줄 마음 없다고 해서 저는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야 재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는 저랑 아내랑 두 분께 정말 잘할게요. 이제는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엄마랑 아빠 모시고 좋은 곳도 모시고 가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해요. 그래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 말이 맞아요. 저희가 두 분께 받은 만큼 정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많다고 듣기는 했지만 정말로 두 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재산을 궁금해하는데? 에?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저한테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재산 물려준다고 했어? 재산 상속 때문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아빠,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왜 부르신 건데요? 저한테 부모님 재산 전부 물려주시겠다고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었냐고요? 아니, 그 반대다. 우리 재산 너한테 땡전 한 푼 줄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라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네?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땡전 한 푼 저한테 줄 마음이 없다뇨? 그동안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 엄마 아빠 자식이고 저한테 두 분 재산 물려받을 권리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 재산이 남아있을 때야 할 수 있는 소리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나랑 네 엄마 니놈한테 우리 재산 물려주기 싫어서라도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 거고 우리가 모은 돈 너 때문에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거 원 없이 하면서 전부 쓰고 죽을 거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나한테 한 푼도 안 돌아오다니. 제가 그동안 엄마랑 아빠 무시하고 함부로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재산 전부 쓰고 죽겠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이라도 좀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부려먹는 짓도 안 하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생신 때도 찾아뵙고 잘할게요.
아니지, 주말마다 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다 필요 없다. 할 거면 진작 잘했어야지. 지 부모 우습게 보다가 재산 못 물려주겠다니까 이제와 잘하겠다고 뻔히 속보이는 말을 해? 왜? 또 우리가 재산 물려주고 나면 찬밥 신세 취급하면서 모른 척하려고? 애미 너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태영이 네 놈만이라도 우리한테 잘했으면 우리 재산 아껴 쓰다가 전부 너한테 물려주고 떠나려 했다. 그런데 네 마누라랑 똑같이 지 부모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아는 척하고 이용하고 우리가 그거 몰라서 너한테 당해준 것 같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라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척 해줬던 거다. 지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용하려 한 놈을 뭐가 예쁘다고 재산을 물려줘? 네 놈은 이번에 집 들일 때 네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참고 넘어가려 했어. 나는 몰라도 네 장모한테 하는 거 네 엄마한테 10분의 1만 했어도 내가 이런 마음 안 먹었다고. 그러자 이번엔 아들놈과 며느리가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 무시하지도 않고 시녀처럼 부려먹지도 않고 진짜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우리 집 집들이 한다고 불러서 일 시키지도 않고 고생할 엄마 주무시지도 못하게 내쫓고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리고 절대 집사람이 엄마 시켜서 음식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빠한테 말해서 아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나 엄마 자식이잖아. 예, 어머님.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남편 말대로 아버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자식이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살아도 되고 내 재산 굳이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라고 배은망덕한 자식 봐주면서 재산 물려줘야 할 이유 없어. 난 니들 얼굴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그리고 지금 네가 내 자식이라고 했냐?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자식 없다. 내 자식은 죽었다고 치고 살 테니까 태영이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니들이 우리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버리는 거다. 오늘부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인연은 끝이다. 아니,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희 아들놈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한테 돈 빌리면서 써간 차용증이니까 이자까지 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해라. 너 이번에 이사하면서 집 살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푼 한 푼 야금야금 돈 빌려갔었지. 이자랑 원금이랑 제때제때 갚겠다고 말만 해놓고 단 한 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구나. 네 놈이 우리한테만 잘했어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돈이지만 연 끊고 살기로 한 마당에 이젠 전부 받아야겠다. 이번에 안 갚으면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걸어서 우리한테 빌린 돈 전부 이자까지 해서 받아낼 생각이니까 전부 뱉어내야 할 거다. 오늘부로 우리 영원히 보지 말자고. 괜히 엄마랑 아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물려받을 재산까지 전부 날리고 돈까지 갚게 생겼네. 그 돈 갚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 내 인생 완전 쫑났어. 완전히 거지되게 생겼다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 돈 갚다가는 우리 완전히 알거지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구 아들놈과 며느리는 남편이 전부 쫓아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저랑 남편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남편이 너무 화가 나 결국에는 아들놈과 며느리 얼굴에 소금까지 뿌려버렸죠. 게다가 남편이 경비실 사람들까지 부르려고 하자 창피한 건 아는지 제 발로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다시 한번 된통 호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 아들놈과 며느리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져서 찾아오려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네와 정말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에게 빌린 돈과 이자까지 매달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아들이며 며느리며 매달 두 사람 월급의 절반 이상씩을 저희에게 갚느라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아들놈이며 며느리며 저희한테 했던 짓들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모도 더는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요. 쥐들 코가 석자니 누굴 신경 써줄 처지가 못 되는 거죠. 그래도 살면서 힘든 것도 알고 고생 좀 해야 정신을 차릴 거란 생각입니다. 제발 이번 계기로 아들놈이며 며느리며 정신을 좀 차리고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저희를 보며 매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는데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물론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전부 쓰고 떠날 예정이에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생각한 좋은 곳에 기부도 좀 하고 또 남편 말대로 그동안 못해왔던 여행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남편과 크루즈 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어요. 일부 재산은 정말로 몇몇 곳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남은 삶,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살다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